안녕하세요. 김용 대표팀입니다. 오늘은 원유의 생산과 거래, 그리고 그것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경제에 유가가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니 이것을 잘 이해하게 되면 주식 투자의 성공 확률이 매우 높아질 것이 분명합니다. 또한 미국이 원유를 달러로만 거래하게 만들고 이를 거부하면 각종 경제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도 살짝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계 주요 석유 생산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인 WTI가 있는데, WTI 원유는 뉴욕 거래소에서 선물로 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각 세일층에 있어 채굴이 어려웠으나 수압 파쇄법이 개발되면서 손쉽게 채굴하게 되어 2010년 이후 미국은 세계 1위 산유국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중동 국가 대부분들이 산유국인데, 여기서 생산하는 원유를 두바이유라고 합니다. 두바이유는 국가 간의 직거래를 하기도 하고 싱가포르 거래소에서 현물로 거래되기도 하고 사막에 파이프만 박으면 원유를 손쉽게 채굴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브렌트유입니다. 스웨덴과 영국 사이에 있는 북해 해저 유전입니다. 이것은 영국 IC 선물시장에서 거래됩니다. 북해 심해에서 파이프를 박아 채굴하니 생산 단가가 다소 비쌉니다. 원유의 품질은 유황 함유량에 좌우됩니다. WTI 원유는 항 함유량이 0.24로 품질이 가장 우수하고, 브렌트유는 0.37%로 역시 저유황으로 품질은 우수합니다. 반면 두바이유는 항함유량이 2.04%로 고유황 중진류라고 하여 품질이 다소 떨어집니다. WTI 원유는 셰일가스로 수압 파쇄법으로 채굴하여 배럴당 채굴 단가는 35달러에서 38달러 정도입니다. 해저 유전인 브렌트유는 배럴당 채굴 단가가 다소 비싼 45달러에서 50달러 수준입니다. 하지만 사막에 파이프만 박으면 채굴이 가능한 두바이유는 채굴 단가가 18달러 이하의 수준입니다. 그러면 배럴당 원유 가격이 얼마면 적정할까요? WTI 원유는 채굴 단가 38달러에 운송비에 기업 이윤을 더해 적어도 40달러 이상은 되어야 유지가 됩니다. 따라서 원유 가격이 40달러 아래로 내려가면 WTI 원유는 채굴을 중단하는 기업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브렌트유는 해저 유전이니 배럴당 45달러 이상 채굴비가 드니 50달러 이상은 되어야 수지가 맞습니다. 그렇다면 사막에 파이프만 박으면 원유가 나오는 두바이유는 생산 단가가 배럴당 18달러 이하인데, 중동 국가들은 원유를 팔아서 온 국민이 먹고 살아야 하니 이때 필요한 가격은 배럴당 40달러 이상은 되어야 국가가 유지됩니다. 이것을 재정유가라고 합니다. 따라서 원유 가격은 일시적으로 수급이 꼬이거나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 외에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40달러 아래로 내려갈 수 없습니다. 미국 오클라호마 주의 쿠싱이란 작은 마을에 350여 개의 원유 저장 탱크들이 있어 이거를 탱크팜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미국 루지애나주 웨스트 해크베리에 있는 암염충을 뚫어 만든 에너지 전략 비축유 저장소입니다. 미국 멕시코만 인근 베리마운드, 빅힐, 웨스트 해커베리, 베이유 척토에 대규모 암염총을 뚫어 만든 전략 비축유 저장소들이 있는데 이곳 저장 능력이 어마어마합니다. WTI 원유와 브렌트유 그리고 두바이유 원유 가격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지만 대략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WTI 기준 최고가는 2008년 7월 146.81달러였고 최저가는 작년 4월 20일 마이너스 40.31달러에 거래된 적이 있습니다. 유가는 이렇게 특별한 상황이 벌어지면 급등하거나 또는 급락하는 등 급변동하기도 합니다. 1970년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와 맺은 비공식 계약에 근거하여 현재 국제 원유는 오로지 달러로만 결제하고 있습니다. 중동 전쟁을 통한 오일 쇼크를 이용하여 미국이 이를 공고히 하여 여지껏 세계 기축통화로서 달러 가치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원유의 달러 결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라크, 이란, 베네수엘라 그리고 러시아도 원유 대금을 달러 외 화폐로 결제하겠다고 나서고 있지만 미국의 경제 제재 등을 통해 압박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원유 달러 결제를 거부한 이란, 이라크, 베네수엘라 등은 경제적으로 몹시 힘든 상황입니다. 미국은 여전히 원유 거래를 달러 외에 거래하는 것은 철저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 세계 각 국가들은 원유를 사기 위해 달러를 보유해야 하고, 그러면 달러가 기축통화로 쓰이는 한 미국의 세계 지배력은 점점 더 공고해지고 있습니다. 2018년 3월 중국 상하이 선물거래소에서 원유 선물 시장을 개장하고
원유를 위안화로 거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이를 압박하기 위해 현재 신장 위구르 인권 문제, 홍콩 민주화 탄압 문제 등과 일본, 호주, 인도를 동반한 쿼드회를 통해 중국에 대한 경제 제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원유에 대한 상하이 선물 거래소의 위안화 결제는 세계 거래량의 20분의 1 수준이나 중국은 이를 점점 더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에 비례해 미국의 대중국 압박은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가 이란에서 원유를 수입하였는데 2020년 7월 이란서 베네수엘라로 가는 휘발유를 미국이 압수하였다고 합니다. 달러의 권위를 지키려는 미국의 노력이 참으로 대단합니다. 중국은 이에 대해 쉴 새 없이 원유를 위안화로 거래하면서 기축통화로 달러를 넘어서려는 중국몽을 여전히 꾸고 있습니다. 미국은 원유 거래에서 달러 결제를 거부하는 국가들에 대해 무자비하게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달러 패권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다소 난해해 보이는 이런 역학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주식 투자에서 성공하기에 꼭 필요한 내용입니다. 내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한두 번 더 반복해서 보길 권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눌러주세요. 김영 대표는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